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지금 자막에는 신용등급 강등 이렇게 나왔지만 신용등급 전망 강등이죠. 네, 뭐 이제 이 화면이 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애널리스트 코너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안영진 매크로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래버리면 어이구 지난 2011년도에 정확히 연도가 지금 2011년도 8월 달이었습니다. 네. 그때 한번 쇼킹한 현상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이제 피치 IBC라고 해야 되겠죠. 아직도 국제신용평가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지난 금요일 본장 주말에 본장 마감 이후에 한 단계 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 내용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신용등급 강등 하면 아주 무서운 표현이죠. 굉장히 무섭죠. 네. 일단 신용등급 강등이 2011년 8월에 미국에 실제로 단행이 됐었는데 네. 처음으로 그랬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코스피가 2170에서 거의 일주일 만에 1800선까지 15% 이상 빠졌던 경험이 있었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유럽 재정이기 때문에 더 빠지긴 했지만 일단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너무나 큰 파급력을 가졌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근데 그때 2011년도와 다른 점은 그때는 실제로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었던 거고 이번에는 강등 전망이죠. 그쵸. 지금 실제 행동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런 신용등급 점에서, 전망이죠. 전망에 대해서 안정적이어서 부정적으로 변모를 시켰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2011년도 상황이랑은 많이 다르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뭐 변동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그 파급력에 대해서는 뭐 역시나 예견된 것처럼 뭐 크지는 않고 지금 뭐 현 시장으로 한 0.2% 정도 코스피가 빠지고 있는데 역시나 뭐 향후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배경에 대해서도 지금 뭐 미국에서 국가 부채가 2021년 말까지 GDP 대비해서 130%까지 증가한다. 기존 전망이 101%였거든요. 네. 101%에서 거의 30% 가까이를 내년 말까지 늘어난다라는 전망이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우려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지금 그게 급격하게 뭐 확산이 될 거냐, 정말 충격으로 작동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될 건데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뭐 정부 대응 차원에서 엄청난 규모로 정책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부채를 늘린다는 측면이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뭐 그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기엔 너무 당면한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부채가 됐든 중앙은행 유동성이 됐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시장 참여자들은 네. 그렇게 단기적으로 다가온 이슈는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 전망치에 대해서 조정을 했긴 했지만 이게 실제로 시장 충격을 주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신용평가기관이 피치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피치는 조금 3대 신용평가기관은 무디나 S&P나 뭐 피치 이런데 피치가 좀 굳이 후발이잖아요. 따지자면 세 번째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미국 먼저 하기 전에 일본 네. 전망을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고 이 두 나라의 거의 선진 탑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대응이 후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대응이 너무 못해가지고.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신용평가사들은 보통 이 신용평가를 할 때 이제 부채 문제니까 맞아요. 그런 문제로 많이 정성적인 하기 평가를 하는 때문에 것보다는 실제로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은 워낙에 이제 정부 부채가 많은 그렇죠. 국가이고 네. 이번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보다도 정부가 부채를 발행을 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뭐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기존 전망치가 101%에서 130%까지 늘어나는 배경이 됐었고요. 그게 걱정이 된다라는 표현의 일환으로 피치사가 그 전망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등급을 아직 뭐 어떻게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이슈가 이제 뉴욕 주말 끝나고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에 본장 미국 열어봐야지 재료 가치가 어떻게 반영될 건지. 물론 지금 미국 주가의 선물은 전혀 뭐 전동 안 하고 있고. 네. 달러 가치도 오전에는 조금 하락하다가 지금 다시는 또 상승 안정. 네. 이게 되고 있고 뭐 엔화는 105엔에서 106엔으로 가고 있고. 네. 뒤죽박죽이네요. 저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오늘 뭐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고 현물도 장이 개장을 하면 체크해야 되는 게 금리입니다. 금리. 그래서 신용등급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게 특히나 이제 지금처럼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국면에서는 신용등급에 대한 강등은 그 신용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갖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처럼 부채가 던지기가 나온다든지 그렇죠. 이러면은 부채가 늘어나는 상태에서는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한 압박도 더 늘어날 수 있겠고 또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입장에서도 더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에 대한 변동폭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한 전망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금까지는 뭐 국내 증시 아직 뭐 미국 본장은 열리지 않았지만 뭐 기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변동성에 좀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거 재료가 이제 우리 증시나 우리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걸 좀 풀어보고 싶은 건데 네. 우리의 2분기 성장률도 낮았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좋았던 데는 없는데 이제 뭐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논란은 있습니다만 뭐 성장률이 저조했던 배경 뻔한 내용일 수 있지만 네, 코로나. 일단 뭐 리뷰를 해보자면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3.3% 감소를 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2.9%인데 글로벌 대비해서는 나름 뭐 숫자상으로 본다면 선방을 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전분기 연율로 뭐 32%라고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전분기 대비로 같은 잣대로 비교를 해보면 9%가량, 마이너스 9.5%가량 또 유럽과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10%가 넘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견고하게 방어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뭐 실제로 전망했던 컨센서스와 대비를 하면 뭐 큰 폭으로 좀 하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는 두 가지로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강력한 사회적인 거리두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분기 때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상품 구매에 대해서는 소비 지출이 늘어났지만 네. 서비스와 관련된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서 무언가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큰 폭으로 저조했다. 그게 뭐 원인을 살펴보면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의해서 강력하게 통제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견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고 대외적인 수요가 우리나라의 수출과 직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수요가 얼마만큼의 좋아지는지 여부가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럽이라든지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같은 미국, 유럽, 중국과 같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 거래 대상국들의 대외 수요가 좋지 않았다. 그게 2분기가 정말 가혹했던 정도로 뭐 바닥이었다는 뭐 신호가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것들이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 대비 좀 저조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역시나 뭐 바닥이 있으면 또 올라갈 수 그렇죠. 있는 기회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2분기 바닥으로 보고 있고요. 뭐 3분기 때는 뭐 경기에 대해서는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은 있다. 다만 그 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이 코로나에 대한 조건부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도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 자연스럽게 3분기 전망으로 넘어가시면 네네. 저희 뭐 3분기에 대해서 일단은 뭐 회복이나 개선에 대한 방향성은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뭐 여러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만 이제 뭐 기관마다 그리고 분석 기관마다의 차이점이 있다면 또 강도에 대한 생각이 되겠죠. 근데 뭐 저희는 뭐 강도는 그리 강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회복되는 그게 워낙에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과정에서도 더 그게 부각이 됐는데 세계 경제에서의 어떤 뭐 초과 공급, 과잉 설비 그리고 재고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조정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강도 높게 하기 위해선 투자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재고 상태에서 투자가 강력하게 집행이 되기에는 좀 기업들마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회복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게 회복으로 보고 있지만 네. 강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좀 조건부로 보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장마라는 변수가 또 그렇죠. 날씨를 예측할 수는 없죠. 자, 경기 부양책은 그래서 어떻게 기대를 하는지 미국 FOMC 같은 경우는 뭐 예상대로 지금 수순은 나왔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강력한 낮은 성장률을 방어하는 경기 부양책의 또 강도 이건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요? 저희가 뭐 미국의 정책
뭐 크게는 두 가지겠죠. 재정 정책이 있고 통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계속 뭐 신용 등급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 정책은 미국 정부도 그렇고 강도 높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 사이드에서 보면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페드라고 하는 기관에서 뭐 금리 조절이라든지 기타 뭐 자산 매입 그 QE와 같은 네.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FOMC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열렸고요. 근데 저희는 그 회의를 통해서 아주 뭐 중요한 포인트를 봤습니다. 네. 중앙은행들이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정말 강력한 금융시장의 안전판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구나. 아.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미국 10년 금리가 0.55%까지 지금 그렇죠. 떨어지잖아요. 계속 뭐 5년물은 금리가 쭉- 마이너스, 네.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그렇죠. 실질 금리도 마이너스고 실제 명목 금리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게 실제 경기에 대한 전망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금리에 대해 그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그리고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완화적으로 가져갈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도 보시겠지만 세 가지 포인트거든요. 장기적인 정책으로는 자산 매입이라고 볼 수 있는 QE,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할 거다. 두 번째는 단기적인 정책으로 정말 어려운 계층에 집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출 프로그램을 기존에 9월 30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걸 네. 연장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통화 수합이라고 네. 이게 미국 이외에 다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약 뭐 20여 개국 국가들과 중앙은행과 맺어놓은. 이 통화 수합, 그러니까 서로 간의 통화가 필요하면 우리가 교환을 하자. 그게 이제 협정으로 맺어서 이 통화 시장에 상당한 안정을 qui하는 정책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난 3월 달에도 그 효과를 목도를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냈다는 건 그만큼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또. 네. 결론은 그러면 하여튼 앞서 좀 위협적인 요소가 있지만 지금 방어적인 기전으로 인해서 시장은 좀 중립이지만 네. 나쁘게 볼 이유는 굳이 아직은 꺾을 네, 필요 없다.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겠지만 뭐 충격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금융시장의 안전판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애널리스트 안영진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